여기는 대한민국 행복한 MK 공동체 미키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미키잡기 최용입니다. 미키사랑 김선영입니다. 목사님, 네. 어렸을 때 목사님 꿈은 어떤 거였어요? 꿈이 있었죠. 네. 위인전집을 읽으면서 한국의 슈바이처가 되고 싶던 꿈이 있었습니다. 우와. 그러다가 이렇게 MK 사역을 하게 됐죠. 와, 정말 멋있네요, 목사님.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었죠. 네. 넌 커서 모델래. 저도 그 얘기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 들으면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고민도 했었던 것 같아요. 꿈이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것입니다. 네. 월트 디즈니 꿈이 디즈니랜드를 만들었고 사람들이 하늘을 날고 싶은 그 꿈이 이제 달나라를 가게 됐죠. 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꿈도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 시절 선교지에서 소외된 자와 약자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는 꿈을 주셨습니다. Dream comes true. 하나님께 주신 꿈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꿈과 비전이 가득한 MK들의 미키클럽. 오늘도 즐겁게 시작해볼까요? 출발! 미키클럽! 오늘 초록빛 세상의 주인공은 MK 출신으로 아버지의 대를 이어 2005년 11월 대국 선교사로 떠나신 김바울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김바울 선교사님이 서울 반포에 위치한 남서울교회를 찾았다. 남서울교회는 김바울 선교사님의 아버지 김정웅 선교사님의 파송교회다. 예, 어렸을 때부터 한 5년마다 한 번씩 그랬어? 들려서 어렸을 때보다는 교회 건물은 적어진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아버지가 우리 남서울교회 1호 선교사님이야. 예, 알아? 제가 그때 그 지하실에서 예배 드린 것도 기억은 나고요. 기억나? 근데 그게 뭐 후원 그런 건 제가 나중에 알았고, 예. 그 건물도 없고 또 이제 사실은 그때 담임 목사님 사례도 제대로 못했을 때야. 예. 그 설교를 하시면서 내가 이제 태국에 가는데 내가 가서 무슨 선교를 다 하겠느냐. 나는 거기 가서 죽고 뼈를 묻고 그리고 내 아들이 거기서 선교사 이어서 나는 거기서 계속 선교를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야. 그 얘기를 듣고서 홍영길 목사님 올라가가지고 이 사람이 태국에 가서 죽겠다고 그럽니다. 죽는 사람이면은 우리 장례비라도 걷어서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서는 그 말에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아가지고 헌금을 한 거야. 헌금을 해가지고 아버지 파송을 하는데 이제 첫 번 헌금을 하게 됐는데 어릴 적 아버지의 손을 잡고 따라왔던 곳에 이젠 선교사의 모습으로 담임 목사님과 한자리에 앉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 옛날 고향 온 기분도 나고, 옛날에 우리 아버님 따라다니면서 아버님이 이제 뭐 이청 목사님 말씀 나누실 때 옆에서 기다리든지 밖에 나가 있든지, 그게 원래 이런 한국 교회들하고 저희 관계였는데, 아버님도 안 계시는 제가 와 있는 것은 이것은 처음이죠. 이게. 굉장히 대견스럽지. 예? 그때 어렸던 이제 아이가 이제 이렇게 다 커서 결혼해서 아까 아이들도 이제 다 컸는데 부존자전 아버지의 그 선교적인 사명을 아들이 이어받아 가지고서 그 태국에 가서 사역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의 선교 역사에 참 그 아름다운 그 사건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록한. 김바울 선교사님의 아버지이신 김정웅 선교사님은 올해로 태국 선교 30년을 맡게 된다. 아버지의 말씀처럼 대를 이어 선교사가 되는 김바울 선교사님. 이것은 선교사님의 파송단체인 GP 선교회. 사무실에 도착한 선교사님의 손길이 분주하다. 주소는 나중에 써도 되니까. 기도 편지 보고서 써서 보내드리고 그럴 가기 때 전에. 여기서 만나 뵀던 분들 교회 방문했던 데 이제 보내려고요. 언제나 든든한 협력자인 아내, 딸 루디아와 아들 디모데.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함께할 가족이다. 안 되겠다. 마지막 날이에요. 내일 이제 출국하니까
재정 같은 거 다 정리하고 이런 인사드리고 우리 어른들한테 내일 가면 더 사실로 현실로 느껴질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냥 빨리 짐 싸야지라는 생각이고. 정성스럽게 쓴 기도 편지를 한 장 한 장 접어 봉투에 넣고 주소를 적는다. 앞으로 김바울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될 분들. 기도 편지에 선교사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 이제 성인으로서 결심한 그 첫 번이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그 87년 올베나 선교대회 때였어요. 자라난 배경과 그리고 앞으로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하고 싶은 일 그런 거 다 포함해서 그래도 태국에서 살았던 데고 거기를 제일 열심히 도울 수 있겠다 생각해가지고 거기 태국 사람에 대한 그런 친근감도 있으면서 태국으로 가야겠다고 그때 헌신했죠. 어렸을 때 힘드신 건 그 어린 눈으로 봤지만요. 커서 본 거랑 또 다른 것 같아요. 선교사니까 저렇지 원래 하나님 섬기는 것이 힘들어도 해야 되는 것이라는 그런 그 순수한 생각이었고요. 간단한 생각이었고 결혼하고 애 낳고 목회도 하면서 영어 사역하면서 이 그런 힘든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하게 되면서 오히려 더 미룬 거죠. 태국의 나라가 어떤가, 그 선교지로 나갈 때 그 과정이 어떤가 그런 두려움은 없었고 지금도 그런 두려움은 없고 그냥 사역에 대한 준비를 해야죠. 그 영적으로 겸손하게 적응 잘한다 해도 그 가는 목적은 잘 살려가는 게 아니고 그 사역으로 태국 교회를 도우러 섬기러 가는 것이니까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GP 선교회 식구들과의 마지막 시간. 함께 기도로 김바울 선교사님의 가족을 축복한다. 그곳을 가서 함께 이 사역들을 해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 주님이 아래 그곳에 김바울 평안을 선교사님의 주시고 이름이 복을 적힐 주시고 것이다. 감사 GP 선교회 사무실을 나온 김바울 선교사님 가족들이 수요 예배를 드리러 간다. 한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 오늘 예배에서 선교사님은 간증과 설교를 할 예정이다. 성도들 앞에 서서 한국말로 설교를 하는 것이 조금은 서툴다. 하지만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김바울 선교사님. 참 시원섭섭한다고 그럴까요? 10년 만에 와가지고 또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섭섭하고 진짜 가는구나라는 느낌이 이제 듭니다. 이제 시작인데 처음 마음을 변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잘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숙소로 향하는 선교사님 가족의 모습이 조금은 지쳐 보이긴 하지만 그 걸음걸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힘들지 않다. 드디어 출국하는 날. 안 받으시나요? 잘 자긴 했는데 많이는 못 잤어요. 예, 그러면 제가 그냥 못하고 인사드리고 싶었다고 전해주실 수 또 있겠습니까? 애들 책이나 네, 장난감 같은 거 예. 애들이 변동이 올 때 원래 놀던 거나 가지고 있던 거를 보면은 안정이 되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애들 거는 거의 다 가져왔어요. 네. 한도 끝도 없죠 뭐 어느 정도 선에서. 싸놓은 짐들을 보니 정말 실감이 난다. 아이들은 아직 꿈나라인데 맨 처음부터 선교를 나가기로 마음을 먹었던 거였기 때문에 이제는 갈 때가 됐다 생각도 했고 선교를 가도 힘들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그런 거구나라는 거를 많이 생각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쁜 마음으로 결정할 때는 근데 이제 그 과정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결정할 때까지. 걱정되는 거는 주로 이제 애들이고요. 제가 사역을 잘 할 수 있을지, 이제 가서 적응을 잘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떠난다 그러고 짐을 막 싸니까 집 생각이 어제 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 생각도 나고 저희 뭐 부모님이나 식구들 생각이 나겠다. 또 제 동생이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거 보니까 또 동생 생각도 나고 그런 거가 좀. 그때 제가 생각나는 것은 비행기, 장난감 총, 그리고 햄 샌드위치. 공항으로 간다, 비행기 탄다. 신나는 일이고 선교에 대한 것 개념도 없었고
그냥 우리 아버님 목사님이시니까 뭐 다른 나라 가서 뭐 사역하는 거 그런 정도는 제가 기억이 나고 살 집 구해야 된다는 걱정 없었고 뭐 후원금 전혀 그런 개념도 없었고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도 우리 아이들 그냥 편하게 자고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훈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나 어렵거나 뭐 배고플 때 좀 참는 거 그런 거 다 커서 뭐 은혜 받아가지고 훈련하는 그런 게 아니고 저도 모르게 그렇게 큰 거죠. 오늘 비행기 타자. 비행기 가서 이게 또 태국으로. 왜 가는데? 아빠 엄마 버스 탈 거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 전하는 거. 오늘 어디 가는지 알아? 비행기 탈 거야. 디모데의 모습과 대답에서 30년 전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인다. 얘들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그런 걱정할 때도 있고요. 엄마. 근데 부모가 관계가 제일 어린아이들한테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네가 보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나 그 사랑, 성경 말씀의 그 원리들은 부모로 통해서밖에 제일 자주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볼 수 있는 게 없지 않을까. 제일 어린 아이들한테 이제 그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느낌을 계속 주고 싶은 그런 노력을 하죠. 너희들을 버리고 어디 간다는 게 아니고 힘들어도 우리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은 확실히 알려주고 심어주고 싶은 거죠. 아이들을 섬겨야죠. 부모가. MK 출신의 김바울 선교사님은 누구보다 지금 루디아와 디모데의 마음을 잘 알 것이다. 네. 그리고 정말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짐이 하나둘 선교관 밖으로 나오고 도움을 주러 오신 선교들이 고맙다. 선교관까지 오신 고모 할머니와 인사를 나누고 조금은 들뜨고 긴장된 발걸음. 태국을 향한 마음이 더욱 커진다. 아니, 마음은 이미 태국에 가 있는 것 같다. 잘 가서 잘 잡고. 그래. 드디어 정말 떠나나 보다. 공항에 도착해 짐을 붙이고 저는 지금 기뻐요. 기쁘고 되게 감사하고요. 또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이렇게 정말로 갈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되게 감사하고 기뻐요. 안전과 그리고 우리가 그 선교가는 목적에 집중을 하면서 인내할 수 있도록 힘들다고 핑계대면서 딴지 안 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목적으로 가서 충성스럽게 하는 것 그 목적 순수한 마음으로 계속 태국의 교회를 섬기고 싶습니다. 7살의 나이로 아버지를 따라 태국으로 간 지 29년 만에 다시 그 땅으로 간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그들의 발걸음이 아름답고 외롭지 않은 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들을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고 이 기본의 그 사는 그런 것들을 그 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잘 지키세요. 그래야 이제 우선 살아있는 것이고 그 사는 그 몸을 하나님께 바쳐서 선교지로 가든 그 사업으로 가든 다른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는 MK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무슨 배경으로 자랐든 그런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모습을 바쳐서 하나님께 부모님이 아니고 또 후원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께 바치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참 아주 편한 마음으로 기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 구간은 갈 것 같아요. 저는 택시 운전사요. 큰 냉동수와 그런 거를 제일 항상 꿈이 그때는 비디오 가게 주인.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남자애들에게 무엇이 되고 싶니 물으면 대통령 과학자였습니다.
또 여자아이들은 선생님, 간호원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 아이들은 또 다르다 그래요. 연예인이 되고 싶다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또 게이머가 되고 싶다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 MK들의 꿈은 무엇일까요? 네, 함께 보시죠. 남녀 MK 100명에게 물었습니다. 어릴 적 이런 꿈 다 가져봤다. 어릴 적 가졌던 꿈은 어떤 거였나요? 난 대통령. 자, 그럼 오늘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꿈을 이야기해줄 이야기 손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키스탄 MK 정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시아 MK 곽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MK 안우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태국에서 왔습니다. 박승훈입니다. 따라왔습니다. 반갑습니다. 태국 MK 박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MK 이세영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MK 6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저희들이 MK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릴 적 내가 가졌던 꿈은 어떤 것이었는지 저희가 1위부터 5위까지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5위를 보고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과학자 선생님. 네. 연예인은 요즘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냥 막연하게 대통령도 아마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말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초등학교 때 한국에는 뭐 그게 제일 커먼하고 제일 일반적인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저도 유치원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꿈이 어릴 때 막연하게 아이들이랑 노는 게 재밌을 것 같아서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지혜자매도 선생님 되고 싶다고 그렇게 듣고 있는데. 네. 제가 되게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었어요. 그래서 되게 존경을 하고 어릴 때부터 제가 선생님을 좋아해서 그렇게 발전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제가 큰 꿈이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러려면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 아이들이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드림 카운스 트루. 네. 이거 괜찮네요. 예, 자, 이제 1위에서 4위까지 여러분들이 도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전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MK들이기 때문에 아마 선교사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꾸어본 적이 다 한 번씩은 있을 것 같은데요. 1위입니다. 현재 그런 마음은 없는데요.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저는 제가 스코틀랜드에 있었을 때 그 데이비드 리빙스턴 있잖아요. 그 기념관에 가서 그 여러 그 전시회를 보면서 아빠한테 나는 커서 리빙스턴 같이 의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싶다 그런 말을 했대요. 저도 사실 기억은 나요. 근데 이제 의사 꿈은 버렸고 선교사는 아직 선교사는 아직 모르겠는데요. 이제는 목사나 선교사 신분으로 들어갈 수 있는 데는 다 들어갔다. 남은 곳은 정말 우리가 자기 직업을 가지고 또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정말 내 직업이 뭐냐 이것보다 나의 비전이 뭐냐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그게 더 중요한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 말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되겠단 말입니까? 아닙니까? 선교사적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근데 MK들은 다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꿈을 꾸든 이렇게 선교사 그 선교적 마인드가 이렇게 연결돼서 그러니까 뭘 하든 무슨 사업을 하든 뭐 의사를 하든 이렇게 선교랑 다 연관시키는 것 같아요. 사실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보고 배운 거거든요. 네. 네. 우리 이쪽을 먼저 하죠. 그럴까요? 오랜만에 이야기하는데. 네. 예, 아마 외국에서 살다 보니까 MK들이 굉장히 국제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데, 영사 아니면 대사 그런, 엠바서더, 외교관 그런 거 비슷한 거가 있지 않을까요? 2위입니다. 오늘 너무 다들 빨리 맞추셔가지고. 글쎄 말이에요. 그 외국에서 살다 보니까 아마 국제적인 문화에 익숙하고, 또 언어도 기본적으로 3개국어는 할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언어를 하죠? 저 같은 경우는 한국어, 영어, 그리고 인도네시아 세 가지 하고. 네. 한국어가 조금 제일 부족한가요? 인도네시아가 한국어 비슷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아니면 그냥 한국에 있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 대영 형제가 이야기한 부분은 네. 사실 MK들의 그 이동성에 대한 그 본능. 자, 이제 2개가 남았습니다. 3위. 도전. 잘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서 하는데요. 저는 택시 운전사요. 택시 운전사. 왜냐하면 남자들이 저도 이제 자동차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 택시 운전사 하면은 하루 종일 자동차 몰고 다니잖아요. 참 안타깝게도 6위예요. 근데 참 의외라고 전 그래서 참 생각했어요. 신기하네요. 왜 택시 MK들이 운전사가 택시 되고 기사가 싶을까? 꿈이 6위에 6위. 네. 근데 그건 MK가 되기 전의 꿈이었었어요. 어렸을 때. 그래도 써주셔야겠네. 예. 도전. 의사요.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는데 네. 선교 얘기하면서 의사가 되게 좋은 도구라고 해야 될까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의사 있습니까? 있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3위. 저도 의사가 한때는 꿈이었었는데 그 10년 동안, 10몇 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그 고생하면서 또 끝나고 나서 또 의사 일을 하면서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의사에 대한 꿈을 완전히 접었었죠. 근데 실질적으로 선교지 가보면은 그 의사가 제일 필요로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제일 구하기 힘들고 제일 좋아하고. 선교지에 있을 때 그 의료팀이 한번 왔었거든요. 근데 외국 의사들하고 한의사도 왔었어요. 그런데 그 외국 분들이 한의사를 보고 좀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막 침 놓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또 이제 그 등수에는 들지 않았지만 또 기타가 있었죠. 예, 보니까 우리와 함께하지 않은 형제가 한 사람이 생각나네요. 기타 중에는 군 이렇게 했어요. 군, 예, 군대, 음반 제작자, 농부도 있습니다. 농부, 그다음 마술사, 경찰, 고아원 원장, 예, 그다음에 변호사. 네, 기타가 이렇게 네. 남았네요. 네. 예. 저 도전하겠습니다. 아, 도전 마지막. 네. 예. 저는 전혀 아닌데요. 목사, 목회자 그런 게 아닐까. 쓰고 계시기 때문에 어떡하나요? 글쎄요. 여기 슈렉 되죠. 머리띠를 하나 글쎄 더 말이에요. 드려야 되는지. 도전. 네. 제 비전이기도 한데요. 사업가 또는 비즈니스맨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비슷하죠? 네, 비슷하죠. 네. 경영인? 어떡할까요? 일단 박수로 정답으로. 그러겠습니다. 근데 자, 보세요. 4위인데요. 네. 되게 특이해요. 식당, 비디오, 대여점 등등. 예, 그 어떤 사업은 사업, 비즈니스인데 네. 좀 소박하죠. 기천이 없습니다, 사업. 예. 저 꽤 많이 나왔어요. 4위입니다. 왜 이걸 이렇게 썼을까요? 이게 사실 어린 시절 꿈이라고 본다면은 네. 정말 어렸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순수했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했던 걸 좋아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 오면은 항상 비디오 아니 만화책 이런 걸 봤기 때문에 항상 꿈이 그때는 비디오 가게 주인, 네, 만화책 가게 주인, 아니면 뭐 장난감 주인 이러면 계속 장난감 자기가 혼자 갖고 놀 수 있고 뭐 비디오도 마음대로 볼 수 있고.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노랫말이 있죠. 부모님은 말씀하셨지, 뭐 인생을 즐겨라, 뭐 이런 노래 있었죠. 아마 여러분들의 꿈도 있었지만 여러분들을 향한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꿈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네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의사를 정말 이렇게 항상 얘기하셨고 의사가 되기를 원했다고. 근데 저도 사실 그게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워낙 동물을 좋아하고 이렇게 생물 쪽에 관련된 그런 것들 되게 과목이나 이런 쪽을 뭐 잘했다고 하기보다는 그냥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쪽에. 그래서 항상 동물 만지는 거 좋아하고 해서 의사가 되라고 항상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명과학 쪽으로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하다 보니까 정말 의사라는 게 아무나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정말 자기의 그 각오랑 결단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준비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수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워낙 동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근데 수의사보다는 이렇게 상황이 안 돼서 이제 그냥 일단은 생명공학을 갔는데 나중에 의학대학원 쪽으로 일단 제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워낙 힘든 길이라서 그게 잘 될지는 모르겠고요. 근데 그래도 노력은 계속 할 것 같아요, 제가. 저도 비슷하게, 예, 부모님이 저는 커서, 계속적으로 뭐 회사에 들어가서 생명과학 연구소에서 일하라. 그러는, 예,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근데 제가 연구를 하는 것이 아직 별로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예, 아직은 별로, 예, 관심이 없어 하는데, 네,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선교사님을 되라.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거꾸로 제가 뭐가 되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못하게 하신 게 있었어요. 그게 발레, 짐나스틱이랑 뭐 댄스랑 승무원. 그걸 되고 싶었는데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뭐 댄스나 짐나스틱은 뭐 몸 다치고 뭐 키 안 큰다 이러는. 누나랑 비슷한데요. 제가 맞으세요? 초등학교 때 축구를 진짜 좋아했어요. 그래서 축구 선수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조금 서포트를 안 해주셔가지고 또 부모님이 바란 점이 있으면은 그냥 섬기는 사람이 되라 그런 식으로 바라셨는데 또 나중에 조금 조크를 넣어서 뭐 성공해가지고 부모님 섬겨지 섬기면서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되게 모르겠어요. 부담이 가기도 하고 그런데 뭐 그냥 다른 데서 열심히 섬기면 되는 소리로 그냥 알아들었어요. 네. 저는 다른 식으로 또 부모님이 압박 주신 경우가 있는데 이건 진짜 압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공부 열심히 해라 안 그러면은 넌 두리안 장수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저기 바깥에 두리안 파는 사람 될 거라고 항상 그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공부 안 하면은 이렇게 두리안 팔러 다니겠구나. 두리안이 뭐예요? 두리안이라고 이제 인도네시아 과일인데 냄새 진짜 심한 과일. 정말 인도네시아에 이렇게 산에 가면 그냥 이렇게 보통 있는 나무, 그러니까 보통 있진 않은데 이렇게 그게 재배가 아니라 이렇게 주워서 이렇게 갖다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돈 잘 못 사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속된 뭐 거지나 뭐 수준 정도 되는 건데 제대로 뭐 안 하면은 항상 그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네. 저는 그런 압박은 없었어요, 다행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꿈이 있었는데, 그냥, 알아서 하고 싶은 거 하라. 이렇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어쩌다 한번 이게 안식년 나와서 만나면은, 대응아, 너는 앞으로 목사님이 돼야 된다. 제일 이게 가치가 있고 그런 일이라고 막 그런 프레셔를 주셨는데, 부모님은 뭐, 참, 예. 프레셔가 없어서 이렇게 디자인 공부하고 이렇게 또 감사했어요. 언젠가 그 어떤 선교사님들 컨퍼런스에서 강사로 오셨던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가족 철학을 말씀하시는데 자녀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잘 믿어라. 그리고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예. 저희 가족, 저희 아이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합니다.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가지신 여러분들을 향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신 품으신 여러분들 향한 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이런 말이 있죠. 그대의 꿈이 한 번도 실현되지 않았다고 해서 가엾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정말 가엾은 것은 한 번도 꿈꾸지 못한 사람들이다. 말이 있습니다.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를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Dream comes true. 자, 대한민국의 모든 MK들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이 미키클럽은 계속됩니다. 다음 주 시간은 더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미키클럽 가족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안녕!